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 안익태. 안익태 이 작곡한 애국가의 작곡자 친일 전력이 이미 알려진 사안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치 전력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독일을 오가면서 8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온 분이십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년 동안 안익태에 대한 조사를 해온 그런 배경이 무엇이죠? 글쎄요. 이 안익태가 주로 활동했던 게 당시에 2차 대전 시기에 주로 베를린이었어요. 독일.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료라는 게 자주 눈에 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주된 이유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선행 연구들이 앞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죠. 네. 친일 작곡가다 이런 얘기 에키타이 안익태의 일본 이름인데요.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맞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친일 행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38년 2월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안익태가 그 코리아 판타지를 초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44년 그 6월까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이제 안익태가 스페인으로 가거든요. 예. 한 30여 회 정도 그 연주회를 지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친일, 그 다음에 친나치적인 그런 연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곡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곡을 연주한 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근데 가장 자주 연주한 게 그 만주국 환상곡이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궁중악이죠. 월천악을 본인이 편곡한 에텐라쿠를 가장 자주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지휘를 하게 된 장소가 추축국이었어요. 대북 100%가. 추축국, 그 다음에 나치 점령국.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그 독일 나치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그런 연주회를 지휘를 한 거죠. 예, 교수님 아까 그 더블린에서 30년대에 그 코리아 판타지, 이게 한국 환상곡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조선 환상곡이죠. 조선 환상곡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곡 자체도 그러면은 친일의 의미를 담은 곡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조선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당시일 텐데요. 38년 2월 그 조선 환상곡을 처음 지휘했을 때는 아니죠. 네네, 그때는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4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쪽으로 친일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 그 안익태가 나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건 또 굉장히 새로운 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당시 그 독일과 일본은 군사 동맹국가였어요. 네네. 삼국 그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그 상황에서 이제 독일은 일본에 특히 이제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전후해서 독일 쪽에서는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주기를 네네. 아주 간절히 바랬고, 예. 그래야지 이쪽에 부담이 틀어지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일본 붐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문화적 교류, 이런 걸 이제 아주 강조하게 되는데. 네네. 그 속에서 이제 에키타이 안익태 이제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그 다음에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독일이라는 환경, 이런 전시라는 환경 속에서 독일 나치즘에
나치즘에 동시에 네네. 공모하게 되는,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도 이 에키타이 안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아니테의 베를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 에아라 고이치라고 하는 그 만주국 참사관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 자료 CIA, OSS라고 당시 불렀는데 예. 이 일본의 유럽 첩보망에 그 독일 총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에하라 고이치가요.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에아라 고이치 집에 네네. 한 2년 반 에키타이안이 기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독일,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친선을 강조하는 그 협회, 독일 협회.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민간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나치 조직이에요. 그 독일 외무성과 동시에 선전성에 돈을 받는 예. 은폐된 그 위장된 나치 조직이죠. 네네. 나치 외곽 조직인데 이 독일 협회가 에키타이 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시에 조직해주고 또 어레인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이 같은 행적을 가진 사람이 작곡한 국가, 애국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키타이 안의 아닉테의 베를린 활동, 베를린 시기 활동들이 60년 넘게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것이 2000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한 10년. 네네.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7, 80% 이제 밝혀졌다 볼까요? 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아닉테 작곡가는 과거에 그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생일 뭐 축하곡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외교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최근 인터뷰에 보면요. 사료에 보면은 네네. 그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은 아닉테가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네. 미국 대사관에 주미 대사관에 문화 참사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이걸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달러가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달러가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럴까요? 예, 50년 되니까. 네네. 전후 상황에서 보면 그 외에 뭐 수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이 뜨거운 그런 청탁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50년대 그 뭐 1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네네. 근데 대부분 이승만이 이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니까 각종 청탁을 해도 대부분 거절합니다. 예. 그 교수님 그 애국가 문제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한때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애국가 아닉테 작곡자의 이제 것인데 말이죠. 네.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그 판단을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는지요? 애국가와 국가를 구분하자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진보건 보수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현재 법정 국가는 없습니다. 네네. 아닉테 애국가가 이제 그 국가의 대용어로 불리고 있는 건데. 국민의례에서는 애국가가 연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 훈령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아닙니다. 네네. 해서 일반 시민 모두를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아니고.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만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닉테 국가가 그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노래는 창작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부르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이게 수용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애국가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홍남파도 친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홍남파가 작곡한 뭐 고향의 봄이라든지 봉선화라든지 이거 부르는 것하고 네네. 국가 대용으로 쓰고 있는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역시 뭐 봉선화를 아주 즐겨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연주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똑같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노래 아닙니까? 네. 이건 차원이 다르다 봐야죠.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좀 한번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요. 여론의 동향과 좀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